좀 기가 찬 일이 발생했어요. 허익범 특검. 이 특검을 발의했던 한국당이나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특검이 잘한다고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검이 보면 지금 구속시키라는 김경수 구속은 시간을 끌면서 이 드루킹의 경공모 회원 중에서 킹크랩을 개발 운영한 혐의로 이 촛보하고 트렐로라는 사람 2명을 또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구속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7명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요. 그래서 이들을 구속시키는 일이 뭐가 그리 급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경수도 빨리 구속시키고 송인배도 빨리빨리 조사해서 처리하든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송인배가 죽은 전 노무현 이 후원 회장이었던 강금은, 유명했죠. 노무현 측의 돈줄이라고요. 강금은의 골프장에서 급여를 월 300만 원씩 2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특검이 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송인배한테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이 송인배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것과 관련해서 특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이 강금은 회장은 친노들의 돈줄이었다, 키다리 아저씨였다 해서 강금은 회장한테 수천만 원에서 10억까지 여러 차례 여러 명에게 돈이 전달된 일들이 나왔습니다. 윤태영 전 대변인, 안희정 전 지사, 여택수 전 행정관 등이 다 강금은과의 부분에서 이렇게 돈 거래가 나왔지요. 그래서 특히 안희정은 추징금까지도 강금은한테서 지금 돈을 본인은 빌었다 하는 돈 거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인배가 특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 강금은 골프장에서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의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송인배가 과거 민간기업에서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위법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있다,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과 불법 자금만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송이 민간기업에 재직했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데 그런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넘기면 되지 왜 특검이 나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검이 노골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경수한테도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인배를 계좌 추적한 것은 이미 드루킹 측에서 100만 원씩 2번 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거래가 이미 있어서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더 돈거래가 있는지 계좌를 뒤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송인배가 시그너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급여와 보험, 근무 내역을 지금 관련된 자료를 특검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송인배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무려 5년간 충북 충주에 있는 시그너스 골프장의 웨딩 사업부, 이게 골프장인데 이제 거기서 결혼하는 것도 있으니까 웨딩 사업부의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송인배는 친노에서 노무현의 핵심 채권이었고 문재인의 핵심 채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친노 쪽의 돈줄이었던 강금은이 특별하게 관리했을 수도 있지요. 자, 그리고 이 강금은은 2012년 8월에 죽었는데 이 강금은의 죽기 전까지 송인배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소가 남아있는 옛 시그너스 홈페이지에 인터넷 검색 결과 나왔겠지요. 예식 관련 문의는 송인배 이사에게 해달라는 공지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송인배 비서관이 이사로 재직했다고 나오지만은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은 고문 역할을 했다라고 이 수사팀 관계자는 보고 있고요. 특검은 송인배에게 시그너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여주고 이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은 송인배는 불법 정치 자금은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치인이 잠깐 이제 야당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그 도와주던 기업인의 거기에는 뭐 여러 친노 핵심들이 다 돈을 니도 받고 내도 받았는데 그럼 그 돈이 정말 강금은이 돈인가 아닌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돈을 물 쓰듯이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과거에 보면 이런 예는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을 마치 이제 자기 돈인 것처럼 나눠주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좌우간 이 문제에서 송인배가 민주당 양산에 지역위원장을 하고 쭉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2012년 19대 20대 총선에서 양산에서 계속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고 모두 낙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그너스 이 웨딩 사업부 이사로 있을 동안에 송인배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해온 겁니다. 송인배가 양산에서 모두 5번 출마해서 5번 떨어졌대요. 그런데 송인배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행편이 별로 좋지는 않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런 내용을 공식 수사 대상에 넣을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용이 밖으로 지금 번져 나온 겁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불법 댓글 조작 및 관련 불법 자금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가 이런 일이 드러났고 이것은 불법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특검이 검찰에 수사를 이첩을 해서 사법 처리를 하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거는 뭐 있어요? 송인배는 공인이고 지금 청와대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무비서관인데 그런 공인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을 공개할 수 있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특검이 그래서 더 기소만 안 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개를 가지고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 그래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등에 대해서 이 특검이 할 때 박영수 특검이 그때 박영수 특검이 밖으로 빼돌린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내용이 한두 개였습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지금 특검도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허구 헛날 종편이나 이런 데 내보내서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런 걸 물을 수가 있어요. 자, 특검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까지 불법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요. 중앙일보에 보면 대한민국은 압수수색 공화국인가 하는 기사가 하나,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자, 압수수색 한번 받아본 사람은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압수수색이요. 내가 아는 압수수색도 있고 모르는 압수수색도 있어요. 집으로 갑자기 오는 거나 사무실로 갑자기 오는 거는 내가 아는 압수수색이고 어느 날 갑자기 통신사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의 계좌, 이 통화 내역을 문자 통화 내역, 그다음에 위치 추적 이런 부분을 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 이렇게 조사했다 하고 한참 뒤에 나와요. 또 6개월쯤 뒤에 당신의 통장을 다 틀어봤다고 한참 뒤에 또 나와요. 저는 그걸 다 당해봤습니다. 계좌도 틀려보고 전화기도 틀려보고 집과 사무실도 틀려보고 다 틀려봤어요. 이런 게 틀리면 정말로 기분이 얼마나 더럽고 나쁜가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성이 있어서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검 중수부장을 고소도 했어요. 왜 불법적으로 나한테 했느냐. 그런데요, 그건 뭐 누구한테 고소할 겁니까? 검찰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그럼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송인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됐다고 과거에 강금원이 골프장에 300만 원씩 받았다라고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인 척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이 무슨 특검이 위법을 하고 있다라는데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적폐청산 맹분의 불법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갑자기 검사하고 수사관이 와가지고요, 휴대전화, 컴퓨터, 차량, 서랍, 캐비넷, 금고까지 다 열어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내 사적인 부분까지 털려요. 그러고는 또 나중에 보면 조사할 때 본질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또 썩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당하고 나면 압수수색은 두 번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이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이 10만 5천 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6개월에 10만 5천 건이면 휴일을 빼면 매일 867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부든 집권 초에 군기를 잡는다고 이렇게 많이 뒤지고 있는데, 자, 박근혜 집권 첫 해인 2013년에 압수수색이 8만 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6개월에 이 정부 들어서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외교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하면서 상고법원 등의 문제로 외교부와 거래를 했는지 찾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딴 것도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외교부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소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가져간 문서 중에 기밀로 분류된 외교 문서도 있는데 공무상 기밀로 분석한 문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목록을 제출하면 내가 자료를 줄 거니까 들어갈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그래서 외교부는 그냥 검찰에 순순히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요즘 열심히 주구 노릇을 하는 검찰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트는 사람들 나중에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요. 이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 적폐청산 과정에 대한 수사 또한 머지않은 시기에 다 이루어질 거고, 누가 지시해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하는 부분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답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녹취록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정권 바뀌면 이제 또 조사가 들어올 건데, 그래서 엄밀히 전화를 할 때도 녹취하고 전부 다 녹취를 하거나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려 하면 시킨 내용을 반드시 적어놔야 내가 깜빵 안 간다 하는 게 유행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촛불로 해서 정의롭다 생각해서 남을 다 단죄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그렇게 단죄하는 칼날이 정의로움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서 반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작을 한 부분으로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녹취를 안 해놓으면 중간에 서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엿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기에 말려서 내가 나중에 같이 죽지 말고 나는 빠져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벌써 보이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권을 떠받치는 공무원들이 외교부 압수수색이나 각 부서별로 벌어지고 있는 꼴들을 보면서 도대체 외교부가 과거의 부서 차원의 업무로 외교관계에서 기반이 되는 업무로 법무부와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뒤져서 이걸 처벌을 하겠다. 자, 자기가 하는 업무 중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무사한 것이 몇 가지 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다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이제 지금 적폐청산 특위가 만들어져서 뒤지어 제끼고 있는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누가 시켜서 누구를 겨냥해서 찾아라고 뒤져라 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이 다 좌파 운동권, 주사파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사고가 다른 평생의 운동권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이 친구들은 과거에 그런 자신만이 옳다라는 생각에 무장이 됐는데 거기에 권력까지 등장을 했고 검찰이 또 그 밑에 손과 발이 되고 있어요. 이러니 막 휘두르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임기 1년 차 6개월 만에 8만 건을 뒤졌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 뒤지던 검찰에 의해서 죽었어요.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기 말에 촛불, 탄핵 등으로 힘이 빠지니까 자기가 시키던 조직이 되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음에 등장할 정권에 충성을 바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정권에 있던 운동권이나 권력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칼을 안 맞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폭락하는 거 보면 이 정권도 뻔하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이 압수수색 공화국의 폐해가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 정권에 서서 열심히 사냥개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 정권의 맹종 파들에게 이제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또 잡혀가게 될 겁니다. 또 뒤질 거예요. 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했냐? 누가 시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녹취하고 적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공무원들 군기잡니 어쩌니 하지만 이 정권의 실세들이 시키고 지시한 내용들이요. 전부 적혀 있고 녹음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있으면 다 터질 거예요. 왜? 이제 공무원들이 약아졌습니다. 원래 영혼이 없다 했는데 영혼이 없게 만드는 사람은 이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이에요. 이 정권의 공무원들이 이제 그때 다 걸려서 이제는 공무원들의 비망록 녹취 때문에 공개되면서 식겁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뒷감당하겠습니까?